신상이 잘 팔리려면 신상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팔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기사 같이 보시죠. 윤과 동반 하락하는 국힘 한 딜레마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봤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랑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무엇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6, 25, 29, 28, 27, 23, 20이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나온 게. 국민의힘은 28이었죠. 근데 윤 대통령도 3%포인트 떨어지고요. 국민의힘도 3%포인트 직전과 비교해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똑같이 3%포인트씩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같이 떨어지니까 동반 하락. 그래서 커플링이다. 이게 두 개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근데 저희가 기억에 이창근 의원님,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윤 대통령과 용산이랑 국민의힘이 좀 디커플링이다. 지지율이 따로 간다라고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디커플링이 왜 커플링이 되느냐. 근데 이 커플링이 좋은 커플링이면 모르겠는데 같이 떨어지니까 나쁜 커플링 아닙니까? 좋은 커플링이든 나쁜 커플링이든 당정은 사실 커플링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디커플링이 잠시 있었던 것은 전당대회의 효과죠. 그래서 컨벤션 효과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일시 반영된 건데 좋은 커플링은 사실 당정 일치라고 하는 미명하에 당이 이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안을 뒷받침해달라 하면 당은 법안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좋은 커플링이죠. 하지만 지금은 나쁜 커플링이 맞는 게 결국 10월 16일 재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지난 총선도 그렇고 사실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한 심판은 당이 표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총선의 결과가 나타났고 그래 그 표로 심판을 받은 당은 사실 국정의 동력을 뒷받침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모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악순환의 골인데 결국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금투세 그리고 의료 파업에 대한 여야 의정 합의체 발조 이런 것을 내세우는 이유가 결국 민생으로서 이걸 극복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정은 사실 커플링이 맞습니다. 당정은 기본적으로 커플링인 거다. 다만 커플링에서 같이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같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거긴 하지만 커플링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봤는데 말고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도 연휴 중에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차기 대권주자 볼까요? 이재명 대표 44.5%, 한동훈 대표 22%입니다. 그 뒤를 조국,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까지 쭉 나왔어요. 약간 요 아래 따는 좀 고만고만합니다만 단연 돋보이는 게 두 사람이죠. 이재명, 한동훈 1위, 2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4.5인데 한동훈 대표는 22예요. 절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단순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만 연동이라고 볼 수 없고 한동훈 대표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신지우 의원이 저희 라디오에 나와서 그 TV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제 우호적 차별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사적인 사감이 중요하냐, 사적인 관계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결정, 정부 정책, 정부 기조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뭐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어떤 힘은
여당,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동훈 대표가 무게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우호적 차별화를 얘기했는데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신상이 잘 팔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차별화에 성공을 해야지 잘 팔립니다. 네. 우호적 차별화는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예.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신상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상품이랑 좀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통령실에서 우호적 차별을 용인을 해야 되는데 용인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민일보 제목이 이래요. 대표 취임 이후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커플링 현상 뚜렷. 윤과 차별화가 해법? 지금 신지호 부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별화 해야 되는데 용인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이 우호적 차별화를 용인을 해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걸 용인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조금은 좀 얕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우호적이다, 전략적이다 이런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 그 자체에만 방점이 찍힐 겁니다. 결국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뭐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든 현상의 탓을 용산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사실 정부와 여당이 왜 지금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시는지에 대한 이 책임 공방을 서로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내 탓입니다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대통령과 차별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대표가 된 지 2달이 됐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국민들께서는 사실 신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되고 기대도 컸지만 지금 2달 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망도 클 것이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리고 계속 평가 중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별화가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차별화가 아니라 해법은 내 탓이오다.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도 본인한테서 문제를 좀 찾아야 된다.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 신상 아니다. 나온 지 2달 됐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네. 요 얘기들.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마침 또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떠납니다. 순방을 갈 때 서울공항에 마중 나가는 사람이 여당 대표죠. 여당 대표가 마중 나가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무슨 얘기를 나누겠느냐, 분위기가 어떠겠느냐도 관심 포인트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